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M의 애쉬턴입니다. 오늘은 제가 글자 안으로 영상이 보이는 그런 괜찮은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비슷한 효과를 주는데 퓨전 탭에서 만들 거예요. 비슷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퓨전 탭에서 만드는 이유는 퓨전 탭에서는 응용할 수 있는 효과, 적용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간단하게 만들려면 첫 번째 방법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스튜디오 M. 오늘은 영상이 한 3개 정도가 필요하네요. 이렇게 영상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영상 올리고, 세 번째 영상 올리고, 끝에서 끊어주고, 뒤에 거는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디오는 필요 없으니까 오디오는 지워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위에다가 글자를 써야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텍스트가 필요하죠. 에펙트 라이브러리에서 툴스 안에 보면 타이틀, 여기에 텍스트가 있죠. 이 텍스트를 끌어다가 위에다가 놓습니다. 타이틀 비디오 4번 트랙에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를 바꿀게요. 지금 튜토리얼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좀 올릴게요. 사이즈도 올려야 되고, 또 글자도 폰트도 좀 굵은 큰 폰트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이거죠. 사이즈 좀 키우고 볼드체로 바꾸고, 이 밑에 트래킹이라는 걸 움직여 보면요, 글자가 좀 벌어지고 좁아지고 합니다. 자간이 늘어나고 좁아지고 합니다. 조금 좁혀서 글자를 조금 더 키울게요. 네, 이렇게 라인 스페이싱은요, 여기서 이제 엔터를 쳐가지고 두 번째 라인을 만들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비디오 3번 트랙으로 가십시오. 3번 트랙으로 가지고 밑에 인스펙터 쪽에 보면 크로핑이라는 게 있어요. 이 크로핑이라는 것에 보면 크로핑 레프트, 라이트, 탑, 버튼 이렇게 있어요. 소프트일 수도 있고, 요거 한 번씩 만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이십니까? 이렇게 화면이 레프트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잘려 나가고요, 라이트는 오른쪽에서부터 잘려 나가고요, 당연히 톱은 위에서부터 잘려 나가겠죠. 버튼은 밑에서부터 잘려 나갈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등분으로 나눠 주겠습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영상을 보니까 이 뒤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이게 어떤 중앙의 중심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글자 끝부분, 이쪽 부분에 중심에 오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이 렉탱글 같은 게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테두리에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나옵니다. 이걸 중심부로 잡아주시고 쫙 끌어주세요. 그리고 A자 중앙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중앙에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리고 크롭에서 레프트를 쭉 줄여줍니다. 3분의 1 지점 정도까지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러면 제일 오른쪽 화면은 끝났습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제일 오른쪽 거는 끝났습니다. 그럼 중앙에 중간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간 것은 그냥 만져줄 필요 없이 그냥 크로핑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3등분을 했습니다. 자, 이제 글자 안에만 화면이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자, 텍스트 탭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제일 밑에 보면은요,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의 하이를 좀 키워줘 보세요. 쫙 올리고 위드도 키워주세요. 자, 이렇게 올리고 나서 제일 밑에 오퍼시티를 100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화면 바닥이 까매졌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위에 비디오로 넘어가서요, 제일 위에서 컴포짓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눌러주시면 보이십니까? 이렇게 글자 안쪽으로 화면들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죠. 이렇게 하면 이 글자 안쪽으로 영상이 보이게 만드는 건 굉장히 쉽게 끝납니다. 이거는 뭐 영상이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복잡하면서도
몇 가지 기능들을 더 첨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선 여기 3개 올려져 있는 이 영상들을 다 클립에다가 내려놓고요. 역시 뒷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겠습니다. Ctrl B 누르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없애버리고요. 오디오 쪽도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각각의 클립을 다 컴파운드 클립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왜 컴파운드 클립으로 바꿔줘요? 여기는요. 저희가 퓨전 탭에서 만질 거기 때문에 컴파운드 클립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퓨전 탭에서 어떤 효과를 넣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컴파운드 클립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 다 컴파운드 클립으로 바꿔주셨으면 이제 미디어 풀 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요. New Fusion Composition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걸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퓨전 탭에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퓨전 컴포지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퓨전 탭에서 작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퓨전 컴포지션을 비디오 클립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퓨전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퓨전 탭으로 넘어가면 다른 건 없이 그냥 미디어 아웃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이 무엇입니까? 네, 이 비디오 위에 글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 글자를 만들겠습니다. 글자 텍스트 노드 잡아다 놓고요. 여기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튜토리얼 이렇게 쓰고 또 글꼴도 제가 좋아하는 글꼴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왼쪽 모니터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자, 이제 사이즈를 키우고요. 아까처럼 트래킹은 조금 줄여서 자 간격, 글자 간격 줄여주고요. 사이즈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위에 있는 컴포지션 클립을 가지고 내려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를 하나 갖다 놓으시고요. 이제 멀지가 필요합니다. 멀지를 하나 갖다 놓으시고 텍스트의 아웃풋을 멀지 쪽으로 연결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멀지 위에 있는 이 마크를 미디어 1으로 갖다 놓으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오른쪽 모니터를 활성화시키고요. 여기 텍스트에서 멀지에서 오퍼레이터를 in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 안쪽으로 화면들이 보이죠. 만약에요, 이것들을 끊고요, 그냥 텍스트에서 미디어 인 아웃풋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요, 미디어가 지금 인풋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텍스트가 위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요, 오퍼레이터를 인으로 바꿔도 안 바뀝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노드에 있는 탭 중에 요 네모 부분은요,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이고요. 이 노란 삼각형은 인풋입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녹색 삼각형은 뭐예요? 레이어로 치면 위쪽에 있는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은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쪽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래쪽에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더 위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입구, 여기는 출구, 여기는 지하층, 여기는 지상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텍스트가 이 멀지의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이 텍스트 위에 미디어 1이 얹어져 있어야만 오퍼레이터에 인으로 됐을 때 글자 속의 화면이 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미디어 1, 이 비디오 클립이 이 텍스트보다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로 놨을 때는 글자가 안 보이고요. 인으로 놨을 때만 글자 속에 있는 화면만 송출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앞쪽 글자 3개 정도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구역을 정해줘야 되겠죠. 자, 구역을 정해줄 때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rectangle이 필요합니다. 이 rectangle을 미디어 뒤쪽으로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구역이 이렇게 정해지죠. 이 정해진 구역을 크기를 조절을 하시고 뒤쪽으로 빼서 글자 3개 정도는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여기 조금 더 앞으로 뺄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걸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이 글자 안에 영상만 보이게끔 하려면 이렇게 마감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글자 안에 영상에 다른 효과, 예를 들어 뭐 가우시언 블러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슬로우 모션을 넣는다거나 그로우를 넣는다거나 하실 때는 이 앞쪽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트랜스폼 하나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요, 다를 게 없죠. 잘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 구역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요거 싹 전체 드래그해서요. 컨트롤 C 바닥 한번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미디어 두 번째 영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두 번째 영상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 rectangle을 두 번째 영상이 보이게끔 이렇게 당겨줘야 되겠죠? 네, 두 번째 영상이 보이는 부분 이렇게 당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복사를 해서 마지막 영역을 보여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복사해서 바닥 클릭하고 컨트롤 V 이 미디어 노드를 세 번째 컴파운드 클립으로 끌어다 놓고요.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렉탱글을 다시 끝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야 마지막 글자들이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멀지만 시키면 다 보일 거예요. 그렇죠? 멀지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멀지에서 두 번째 멀지로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두 번째 멀지에서 이 멀지로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세 번째 멀지에서 이 멀지로 연결을 하면 글자가 안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각각의 멀지를 다 연결을 해주세요. 각각의 멀지로 다 연결을 해주십시오. 여기도 마지막에도 멀지를 하나 더 잡아서 이렇게 끌어다 놓고 이렇게 끌어다 놓고 네, 이렇게 해서 미디어 아웃으로 나가면 이 전체가 다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요, 지금 3개가 다 중복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텍스트만 놔두고 첫 번째 텍스트 죽이고 마지막 텍스트 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에서 멀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위에 부분을 마우스 왼쪽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의 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보기 좋게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애초에 있었던 대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디트 창에 가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필요 없죠.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플레이를 시키면은 뒤에 배경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렵지만 그리고 좀 복잡하지만 더 많은 효과를 넣을 수 있는 퓨전 탭에서의 노드를 이용한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알림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또한 이달에 있는 문화상품권 이벤트도 잊지 마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